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트럼프의 규칙, The Art of the Comeback, 컴백의 예술,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내내 미국 주요 언론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온갖 거짓 소문과 과장된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마저 정지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이 정직성과 공정성,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사명감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과 일부 언론들이 미국에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미국답지 않은 일로서 저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이든을 열렬히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앞장서 있었던 CNN이 최근 44%까지 큰 폭의 시청률 하락을 겪게 되면서 그와 같은 낮은 시청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회사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회사의 제프리 A. 주커 사장이 연말쯤 사임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던 CNN이라든가 NBC, 폭스뉴스 등 이러한 회사들은 큰 폭으로 시청률이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언론의 횡포를 비난하면서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언급한 우파 성향의 뉴스맥스와 에포크타임스는 시청률과 구독자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허위 사실, 허위 보도를 일삼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편향된 보도 태도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시청자와 구독자는 결국 저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하단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송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평론가이며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웨인 앨런 루트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트럼프 규칙, 트럼프 룰즈의 출판 소감에서 그는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즈니스, 부동산, 브랜딩, 유명 인사, 텔레비전, 출판 및 정치 분야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만든 트럼프의 10대 규칙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과 주류 언론 또 정치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패자로서 그의 정치 생명은 어쩌면 끝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이 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트럼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출간하면서 트럼프 측근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출간해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중에 자, 트럼프의 컴백이 시작되었다. 계획된 엄중한 시간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나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라고 쓰여 있고, 트럼프는 가차 없는 사람이며 그는 역사상 가장 엄중한 인간입니다. 트럼프가 위기의 순간마다 쓰는 말은 엄중한 시간은 항상 나를 독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엄중한은 사실은 잔인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인한 시간은 항상 나를 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 중 또 하나, 나의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가 충성심을 검증하고 또 검증한 300명의 용사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 앨런 루트는
트럼프는 완벽한 계획과 잔인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획되었던 엄중한 시간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내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이제 트럼프의 컴백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시겠습니까? 트럼프의 성공 비결은 컴백의 예술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듯이 트럼프가 진다는 것에 절대로 배팅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최근의 화제작 트럼프 규칙, 트럼프 룰즈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Art of the Comeback, 컴백의 예술. 이거 어감에서부터 뭔가 영감을 주는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The Art of the Comeback, 컴백의 예술은 1997년도에 출간되어서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자신의 인생 도전에 대한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그는 틀림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단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 모습이 예술적인 모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를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트럼프 룰의 저자 웨인 앨런 루트,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컴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데에는 절대로 배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노벨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했습니다. 자크 메디슨 유럽의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지도자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점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UAE 또 바레인 간 아브라함 협정 타결을 중재한 공로를 인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디슨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30년 만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라면서 트럼프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화협정에 서명했다라고 추천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이 역사적으로 국교를 수립하기도 한 협정입니다. 협정 체결 후 모로코와 수단 등 일부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벨 평화상 후보 관련 화제 중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BLM과 안티파 단체들은 미네아폴리스에서만 1,500개가 넘는 업소와 건물을 파손했고 지난해 6월에만 700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국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도 BLM 단체의 폭동에 의해서 230여 건의 피해 사례가 미국 소재 재외 공간에 신고되었고 신고가 누락된 것까지 포함된다면 더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물론 흑인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우리 한인들의 삶도 중요하고 부상을 당한 경찰관들의 삶도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 금액도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Make Great Again 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와 그 반대편에 서서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BLM과의 노벨 평화상 대결이 어떻게 결론나게 될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노벨 평화상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공정성 문제일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우와 같이 중국과 조지 소로스 등 일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노벨위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될지는 모른다 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는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 병리학과 행동 분석 병리학학자가 바이든과 카멜라의 행동을 바디 랭귀지적으로 분석해서 SNS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선풍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무려 90만회 이상이나 되었고 1만 5천 개 가까운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바이든을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댓글 내용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 부정적이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즉시 유튜브 댓글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좋아요와 나빠요의 숫자를 조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역시 한국의 푸른 기와로 덮여져 있는 모처에서 하는 그런 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컴퓨터 조작 기술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댓글에서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바이든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열심히 트럼프 정책을 지우는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카멜라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아마도 바이든은 장차 카멜라에게 물려줄 의자를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있지 않는가. 바이든의 모습에는 평화가 보이질 않는다. 불안만 비춰지는 모습을 미국의 대통령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의 모든 리더들은 그를 꼭두각시 인형인 줄 알고 있다.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인다. 트럼프가 이들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백악관은 워싱턴이 아니다. 플로리다의 말알라고이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댓글은 바이든이 종종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그가 중국어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이겠죠. 정말 이상하고 고립된 취임식이었다. 청중석 의자 위에 성조기를 꽂아놓고 청중을 대신한다라는 취임식은 난생 처음 본다. 네, 댓글 중에는 더 재미있고 작품성이 뛰어난 아주 경이로운 글들이 많았지만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현의 댓글들만 선별하느라 저 나름대로 무척 고심을 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현재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오늘은 지난 2월 3일자 저의 영상 USB에 담긴 비밀, 문재인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공작이었나? 라는 제목의 방송에 댓글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파란 하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화병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할까요?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해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살다 이런 세상을 보고 살게 되다니. 네, 이런 내용의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랭크남 시사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컴백하게 되는 순간 사이로 총선 관련 의혹과 불법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운동도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